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 정혜원 팀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최근에 여행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이제 유명한 게 네이버 예약, 야놀자, 여기어때 세 곳하고요. 국외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이렇게 세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 총 1,542개 상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1,500여 개의 숙박 상품 판매 실태를 조사를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우선 최근 4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과 관련된 피해구제 건수는 4,700건이 넘고 있고요. 매년 1,000건 이상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어떤 불만 유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많다는 불만이 3,801건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숙박시설의 위생이나 안전, 부대시설과 관련된 불만이 12%,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미흡했다는 피해나 불만이 186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숙박 플랫폼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숙박과 관련된 피해구제 전체 건수는 저희가 4,700건인데요. 그 중에 이제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그 건수는 전체의 한 43%인 2,053건 정도 되고 있었고요. 이걸 연도별로 살펴봤을 때에는 2019년도에는 337건 정도였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더니 작년에는 765건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점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플랫폼 상위에 이제 노출되는 것들 있잖아요. 숙박 상품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상품이라 이렇게 추천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적으로는 광고 상품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예약 플랫폼 상위 이제 먼저 보여지는 화면에 노출되는 상품의 광고 상품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예. 호텔 같은 경우는 야놀자 부킹닷컴은 100개 중에 93개가 광고 상품이었고요. 또 모텔 같은 경우에 야놀자 여기어때 상품 중에서는 100%, 저희가 한 200개 넘는 상품을 봤는데 100%가 광고였고, 또 펜션 풀빌라는 야놀자는 전체 100%가 다 광고 상품이었고,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는 한 56% 정도에 해당하는 상품이 광고 상품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광고 상품이 상당히 많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소비자들이 좀 오해하고 그 광고 상품 위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제 대부분 광고 상품이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특히 이제 어떤 표기들을 보고 좀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광고 상품에 대해서 잘 이게 광고 상품인 거 알고 소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될 텐데요. 네. 저희가 그 표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제 국외 사업자인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일단 한글로 광고라고 표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이제 두 개 업체인 야놀자, 여기어때는 이제 영어로 AD라고 일단 표시를 하고 있었고,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돼서 저희 조사 이후에 여기어때는 일단 한글로 표시는 변경은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야놀자와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 상품을 보여주는 이런 노출되는 방식이 야놀자 추천순, 여기어때 추천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일단 이런 내용은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플랫폼 이용할 때 사업자가 어찌됐건 좀 잘못된 측면이 있어서 계약을 이제 취소할 때가 있잖아요. 계약이 취소되거나 그럴 때 손해배상 규정이 따로 없나요?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예. 없었는데요. 어.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사업자 숙박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준이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해주고 장애인계약도 환급도 하도록 규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사업자들의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조사한 사업자 중에 야놀자 같은 경우는 숙박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됐을 때 일단 숙박대금 전액을 환급하고 또 결제만큼의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이제 야놀자 케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봤는데 전체 상품 520개 중에서 34개 한 6.5%에 해당하는 정도의 업소만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용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계약 같은 거 취소하고 나면 소비자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네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뭐 플랫폼 통해서 사업자 정보를 알기도 어렵다면서요? 이게 그 숙박을 예약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 사업자는 별도로 있고 따라서 그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통신판매 중개자는 통신 판매를 중개 의뢰한 사업자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6개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225개의 상품에 어떻게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그 상호나 주소는 이제 전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직접 연락하기 위한 이제 이메일 주소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것들이 일부 누락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국외 사업자인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과 같은 사업자는 상호나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 전화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나 이런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건 좀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다 이제 살펴봐 가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소비자원은 이번에 이제 이런 조사를 하셨는데 이 사업자에게 뭐 어떤 내용을 좀 권고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디지털 경제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이렇게 중개를 하는 사업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광고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강화할 것, 그리고 플랫폼에 입점한 숙박 사업자의 규칙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제 취소가 되었을 때 손해배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할 것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온라인거래조사팀의 정혜운 팀장이었습니다.